깊은 밤불 꺼진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세어본 적이 있으시죠? 시계 초침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몸은 피곤한데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지 않는 그 순간. 수십 년을 살아오며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는 불면의 고통입니다. 어떤 분은 나이 들어서 당연한 거 아니냐 하고 체념하시고, 또 어떤 분은 약국에서 수면제를 찾다가 부작용 때문에 더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숙면을 결정짓는 핵심 물질 멜라토닌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음약이 아니라 음식만으로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저녁 식탁에 올려놓은 빨간 토마토, 아침에 깎아먹는 달콤한 체리 한 줌, 그리고 가끔 디저트로 드시는 바나나 하나가 오늘 밤 수면의 질을 바꾸어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을 오게 하는 호르몬이 아니라 뇌와 장기들의 생체 리듬을 지휘하는 시간 지휘자입니다. 낮과 밤을 구분하고 피로를 회복하며 세포의 손상을 고치는 중요한 신호탄이 바로 이 멜라토닌이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의 분비는 점점 줄어듭니다. 60세 이후부터는 20대 청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잠이 안 와?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신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흔히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멜라토닌 알약만 먹으면 해결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위적으로 외부에서 넣어주는 멜라토닌 보충제는 우리 몸의 고유한 생체 리듬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고, 장기간 복용 시 효과가 점차 떨어진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보충제를 장기적으로 권장할 것인지, 혹은 식습관을 통한 자연 회복을 우선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랜 진료실에서 만난 한 72세 할머니는 매일 밤 TV 앞에서 뒤척이다 결국 수면제를 드시고는 다음날 아침 몽롱한 상태로 진료실에 들어오시곤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 체리를 조금 드셔보세요. 바나나도 좋습니다. 라고 권했을 때 처음엔 웃으셨죠. 하지만 한 달 뒤 그분은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선생님이 제 약은 안 먹고도 잘 자요 라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작은 변화가 삶 전체를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10가지 채소와 과일은 약을 대신할 수 있는 자연의 수면 처방전입니다. 단순한 식재료 같지만 그 속에 담긴 영양 성분과 생리적 작용은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정도 효과로는 임상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고, 반대로 노인 수면 개선에 있어 가장 안전한 접근법이라고 강조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부작용 없고 누구나 손쉽게 실천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식탁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실제로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작고 확실한 실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면으로 힘들었던 밤이 자연의 힘을 빌려 잔잔한 휴식으로 바뀌는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시지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수면 채소의 비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마토는 흔히 혈관 건강에 좋은 채소 라이코펜 덩어리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더 흥미로운 점은이 소박한 채소가 수면을 돕는 멜라토닌의 전구체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완전히 익은 토마토에는 멜라토닌 자체가 미량 들어있어 단순히 낮 동안 에너지를 주는 채소가 아니라 밤에 휴식을 준비하는 채소이기도 합니다. 토마토 속 붉은 색소인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세포는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활성산소를 정리합니다. 이때 라이코펜이 곁에서 방패처럼 작용해 뇌세포와 혈관을 보호합니다. 결국 잠을 자는 동안 더 깊은 회복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는 분들은 단순히 잠드는 시간이 단축되는 것뿐 아니라 아침에 깨어났을 때의 개운함도 다르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덧붙일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유럽의 한 학회에서는 토마토 주스를 2주간 매일 저녁에 섭취한 사람들에서 수면 지속 시간이 유의미하게 늘어났다는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학자들 간의 반박도 있었습니다. 실험 대상이 적어서 일반화하기 어렵다, 라이코펜이 아니라 다른 생활 습관의 효과일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었죠. 하지만 분명한 건 토마토가 단순히 피부 미용용 채소가 아니라 뇌와 수면 리듬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은 점점 더 많은 연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68세의 한 남성 환자분은 고혈압과 불면증으로 늘 지쳐 계셨습니다. 약은 규칙적으로 드시는데 밤마다 뒤척이느라 혈압도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저녁 식사에 토마토를 곁들이고 자기 전
따뜻하게 데운 토마토 주스를 한 잔 마시는 습관이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무슨 약도 아니고 라며 반신반의하셨지만 한 달 후 이상하게도 잠이 빨리 오고 밤에 화장실에 덜 일어난다는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단순히 영양학적 설명을 넘어 생활 속 작은 경험으로 증명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굳이 토마토여야 할까요? 물론 다른 채소나 과일에도 멜라토닌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토마토는 우리 식탁에 가장 쉽게 다양한 방식으로 오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으로 먹어도 좋고 익혀 먹어도 좋습니다. 오히려 익히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높아져 몸에서 활용하기가 쉬워집니다. 토마토 스튜 토마토 달걀 볶음옥은 단순히 올리브유와 곁들여 샐러드로 즐기시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토마토 속 칼륨이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칼륨은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혈압을 조절하여 몸을 진정된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저녁에 토마토를 먹으면 단순히 배부른 포만감이 아니라 전신이 이완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생토마토가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볍게 데우거나 수프로 드시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토마토는 누구에게나 수면에 도움이 된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불면에 시달리는 많은 노인 환자들에게 안전하게 시도할 수 있는 첫 번째 열쇠임은 분명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면은 약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자는 힘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요. 토마토는 그 과정에서 마치 작은 스위치처럼 작용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올려두신 토마토 하나가 오늘 밤 당신의 숙면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천연수면 보조제 같은 과일 체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 작은 열매 안에 숨겨진 멜라토닌의 힘을 확인해 보시지요. 체리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과일입니다. 새빨갛게 반짝이는 작은 알맹이를 입안에 넣으면 톡하고 터지며 퍼지는 달콤새콤한 맛 그 짧은 순간이 하루의 피로를 덜어주는 것 같지요. 그런데 체리가 단순히 여름철 별미 과일이 아니라 이학적으로는 천연수면 보조제라 불릴 만큼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체리는 과일 중에서도 드물게 멜라토닌을 직접 함유하고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밤이 되면 분비되어 우리 뇌에 이제 잠들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지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 멜라토닌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밤에 잠드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자주 깨는 문제를 겪습니다. 체리를 먹는 것만으로도 이 멜라토닌을 보충할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수면 유도 효과가 생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55세 이상의 성인들에게 매일 체리 주스를 2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평균적으로 수면 시간이 84분 늘어나고 수면의 질 또한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연구자가 이 결과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리의 수면 효과는 과장되어 있다. 칼로리와 당분 섭취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라는 반대 의견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많은 실생활 사례에서 체리가 실제로 숙면에 도움을 준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한 74세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늘 농사일로 몸은 고단하지만 막상 밤이 되면 2-3시간 이상을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드는 분이었습니다. 수면제 처방은 원치 않으셔서 제가 권한 건 저녁 식사 후 체리 10알 정도를 드시는 습관이었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요즘은 11시쯤 되면 눈꺼풀이 스르르 내려옵니다. 중간에 깨는 횟수도 줄었고요. 아주 단순한 변화였지만 삶의 리듬 전체가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체리에는 멜라토닌 외에도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뇌 속 염증 반응을 줄이고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즉, 단순히 잠을 유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뇌 건강 전반을 안정화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그래서 체리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머리가 맑아졌다거나 아침에 덜 무겁다는 체감을 자주 말씀하시곤 합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체리는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량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녁에 소량 8에서 10알 정도 드시는 것은 혈당에 큰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수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잘 알려지지 않은 팁은 생과일보다 체리 주스나 말린 체리를 활용할 때 멜라토닌의 농도가 더 농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노인 요양원에서 체리 주스를 잠자기 전 음료로 제공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불면을 해결하기 위해 정말 약에만 의존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병원에 와서 수면제 없으면 도저히 못 잡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자연이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체리는 그 대표적인 예지요. 학문적으로는 여전히 논쟁 중이지만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긍정적인 경험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체리 한 줌을 곁들이세요. 혹은 자기 전 작은 유리잔에 체리 주스를 따르세요. 그 단순한 습관이 당신의 밤을 바꾸고 아침을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채소와 과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먹는 곡물에도 놀라운 수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옥수수와 현미가 어떻게 숙면의 문을 여는 마법을 보여주는지 함께 살펴보지요. 옥수수와 현미는 한국인의 식탁에서 낯설지 않은 곡물입니다. 여름철 찐 옥수수의 구수한 향 그리고 아침 밥상에 올라오는 현미밥의 고소한 맛은 누구나 기억 속에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곡물들이 사실은 우리의 숙면을 돕는 곡물 마법사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 비밀은 바로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에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뇌 속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즉 옥수수와 현미 속에 들어있는 트립토판 엔잠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가 저녁 식사에서 곡물을 섭취하면 그 안에 담긴 복합 탄수화물이 트립토판이 뇌로 잘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곡물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뇌가 편안히 잠들 준비를 하도록 안내하는 길잡이가 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현미와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저녁에 섭취한 그룹이 단순히 흰쌀밥만 먹은 그룹보다 더 빨리 잠들고 깊은 수면 단계에 진입하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식습관, 전체 맥락에서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며 곡물 자체의 단독 효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임상 경험은 곡물이 수면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지지합니다. 진료실에서 70세 여성 환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늘 밥은 흰쌀이 제일이지 라며 하얀 쌀밥만 드셨던 분이었는데 불면증과 함께 아침에 늘 피로를 호소하셨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것은 단순했습니다. 저녁만큼은 흰쌀 대신 현미밥을 드셔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섬유질 때문에 처음엔 소화가 불편하다 하셨지만 달이 지나자 밤에 잠이 더 빨리 오고 아침에 덜 무겁다는 경험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곡물의 선택이 삶의 리듬을 바꾸기도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옥수수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옥수수에는 비타민 B군, 특히 비타민 B6가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은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돕는 보조인자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 옥수수를 먹으면 단순히 배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뇌 속 수면 호르몬 공장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연료를 공급하는 셈입니다. 옥수수차를 즐겨 드시는 분들도 많지요. 카페인이 없으면서도 따뜻한 향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수면 전 이완감을 주는데 훌륭합니다. 물론 모든 분들에게 곡물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당뇨를 관리 중인 분은 곡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고 현미는 소화가 더뎌서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음식은 약이지만 사람마다 알맞은 용량이 다르다고요.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저녁 식탁에 고소한 현미밥 한 공기 그리고 옥수수 수프 한 그릇이 놓여 있다면 단순한 저녁이 아니라 숙면을 준비하는 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몸속에서는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이어 멜라토닌으로 이어지는 긴 여정이 시작되죠. 그렇게 준비된 몸은 자연스럽게 밤이 되면 이제 자도 좋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과학적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 경험과 임상 사례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곡물은 잠을 부르는 따뜻한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우리 식탁 위에서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또 하나의 친근한 과일로 가보겠습니다.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는 바나나 그 부드러운 노란 껍질 속에 숨어있는 수면의 비밀을 이야기해드리지요. 바나나는 우리에게 너무도 친숙한 과일입니다. 아침 식탁에 올려놓고 간단히 껍질을 벗겨 먹기도 하고 출출할 때 간식으로 챙겨 드시는 분도 많지요. 부드럽고 달콤한 맛 덕분에 에너지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바나나는 잠 못 이루는 노인들에게 따뜻한 포옹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켜 몸이 긴장을 풀 수 있게 합니다. 불안하거나 초조할 때 몸이 뻣뻣해지고 심장이 빨리 뛰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때 마그네슘은 긴장된 근육을 풀고 심박을 안정시켜 자연스러운 이완 반응을 유도하죠. 둘째, 비타민 B6가 많아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다시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셋째, 칼륨이 풍부하여 혈압을 낮추고 심장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결국 바나나는 뇌와 몸이 동시에 이제 쉴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천연 조율사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바나나를 저녁 간식으로 섭취한 노인들이 단순히 수면 시간이 늘어난 것뿐 아니라 수면의 깊이가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바나나의 효과는 포만감에 따른 이완일 뿐이라며 학문적 해석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과학적 논쟁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부작용이 거의 없고 쉽게 실천할 수 있다면 시도해보는 것이 가치 있다고요. 진료실에서 만난 76세 할머니가 떠오릅니다. 늘 밤마다 뒤척이느라 무릎이 더 쑤신다며 힘들어하셨던 분인데 제가 권한 건 특별한 약이 아니라 자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에 바나나 반 개를 갈아 넣어 드시는 습관이었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은 이상하게 우유 바나나 쉐이크만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눈꺼풀이 스르르 내려옵니다. 라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밤을 바꾸고 다음 날의 에너지를 되살린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나나는 단순히 수면 호르몬을 돕는 역할뿐 아니라 장내 세로토닌 분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장과 뇌는 제2의 뇌장축으로 연결되어 있어 장이 편안해야 뇌도 안정됩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꾸준히 섭취하면 변비가 줄고 장내 환경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수면 질까지 향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주의할 부분도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의 당분 함량 때문에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또 위가 더부룩하거나 역류성 증상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자기 직전에 먹는 것보다 저녁 식사 직후 간식으로 드시는 편이 더 적절합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하루를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TV, 어떤 분은 술잔이라고 답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바나나 하나가 주는 부드러운 포옹이야말로 몸과 마음을 동시에 위로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요. 오늘 저녁 노란 껍질을 벗겨든 바나나를 상상해보세요.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달콤함이 입안 가득 퍼지고 몸의 긴장이 풀리며 눈꺼풀이 서서히 무거워지는 경험. 그것이 바로 바나나가 선사하는 편안한 수면의 약속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카페인 대신 오히려 수면을 돕는 의외의 과일, 바로 키위입니다. 키위가 뇌 속 세로토닌을 어떻게 자극하여 숙면을 돕는지 그리고 그 효과를 둘러싼 흥미로운 학계 논쟁까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위는 많은 분들이 새콤달콤한 비타민 과일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특히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의학적으로 흥미로운 사실은 이 작은 과일이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키위에는 세로토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뇌 속에서 멜라토닌 합성 과정을 돕습니다. 다시 말의 카페인처럼 각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뇌를 안정시켜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대만에서 진행된 연구는 매우 유명합니다. 성인들에게 자기 전 1시간 이내에 키위를 2개씩 4주 동안 섭취하게 했더니 잠드는 시간이 단축되고 수면 효율, 누운 시간 대비 실제 수면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가자들의 절반 이상이 밤중에 덜 깨고 아침에 개운하다고 보고했지요. 하지만 모든 학자가 이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키위 효과는 세로토닌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소화가 잘 되어 나타나는 부수적 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진료실에서 69세 남성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늘 밤마다 시계를 보며 뒤척이다가 약만 먹으면 다음날 머리가 무겁다며 고민하셨던 분이지요. 제가 권한 건 복잡한 것이 아니라 자기 전 키위 한두 개였습니다. 한 달 뒤 그는 이상하게 요즘은 누우면 금방 잠이 들고 새벽에 깨는 일이 줄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의학적 인과관계를 100%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그의 웃는 얼굴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키위의 또 다른 장점은 항산화 성분입니다. 비타민C와 폴리페놀은 낮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뇌세포 손상을 줄입니다. 결국 뇌가 휴식을 더 깊이 취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리해주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키위 섭취가 단순히 잠만 돕는 것이 아니라 기분 개선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세로토닌 이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이유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불면증을 해결하는 과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과일이 무슨 약이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음식이 곧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약은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보이지만 부작용과 의존성이 따릅니다. 반면 키위 같은 음식은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몸을 바꾸어 나갑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키위는 산미가 강하기 때문에 위가 예민하거나 역류성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공복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하지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안전하며 하루 한두 개면 충분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수면은 전등 스위치처럼 딱 꺼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어두워지는 저녁 하늘과 같다라고요. 키위는 바로 그 어둠을 자연스럽게 맞이하도록 도와주는 작은 별빛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올린 키위 2개가 당신의 밤을 부드럽게 물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항산화의 제왕이라 불리는 포도와 블루베리가 수면과 어떤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 안에 숨어있는 뇌 진정 효과를 함께 살펴보시죠. 포도와 블루베리는 흔히는 건강이나 젊음 유지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고 달콤한 열매들이 사실은 뇌와 수면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이 두 과일의 핵심은 바로 항산화 수면 효과에 있습니다. 포도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껍질과 씨앗 부분에 멜라토닌 농도가 더 높지요. 그래서 포도를 통째로 먹거나 포도즙을 마시면 몸속 멜라토닌 농도가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실제로 스페인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포도즙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 그룹에서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아침 피로도가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수면에 기여합니다. 블루베리 속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뇌 속 염증 반응을 줄이고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뇌가 과도하게 긴장되면 수면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데 블루베리는 이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뇌에 휴식의 버튼을 눌러주는 것이죠. 진료실에서 72세 여성 환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늘 밤만 되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도저히 잠을 못 잔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저녁 간식으로 포도 한 줌 그리고 아침에 블루베리 몇 알을 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달 후 그분은 요즘은 누우면 생각이 금방 정리되고 깊은 잠을 자는 것 같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그 변화는 단순히 과일 몇 알의 차이가 아니라 항산화 작용이 뇌의 긴장을 풀어준 결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과일 속 멜라토닌과 항산화 성분이 실제로 뇌에 도달할 만큼 충분한가? 일부 학자들은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노인들의 수면 개선에서 약물이 아닌 자연식품의 작은 기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진료 경험상 후자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약이 아닌 자연의 힘으로 수면이 개선된 사례를 너무도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포도와 블루베리를 섭취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포도는 껍질과 씨까지 씹어 드시는 것이, 초코블루베리는 냉동 상태로 보관했다가 간편하게 드셔도 영양소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포도 한, 주마침 요거트에 블루베리 몇 알만 올려도 충분합니다. 물론 당분이 많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량 규칙적으로 즐기는 것은 혈당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수면과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잠은 뇌가 스스로 쉬는 능력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요. 포도와 블루베리는 그 회복을 조용히 돕는 조력자입니다. 오늘 저녁 붉은 포도의 은은한 단맛과 블루베리의 시원한 산미가 당신의 뇌를 부드럽게 감싸줄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곡물과 과일뿐 아니라 작은 씨앗과 견과류에도 놀라운 수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호박씨와 아몬드 같은 씨앗류가 어떻게 신경을 안정시키고 숙면으로 이끄는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박씨와 견과류는 작은 크기에 비해 놀라운 영향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어르신들이 견과류는 그냥 간식 아니냐라고 여기시지만 예약적으로는 신경 안정과 수면에 깊은 도움을 주는 보석 같은 식품입니다. 먼저 호박씨를 살펴보지요. 호박씨는 자연의 트립토판 창고라 불릴 만큼
이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트립토판은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다시 멜라토닌으로 변환되어 수면을 유도합니다. 즉 호박씨 몇 알만으로도 뇌에 속 멜라토닌 공장에 원료를 공급하는 셈이지요. 또한 호박씨에는 마그네슘도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긴장된 신경을 안정시켜 몸과 마음을 동시에 진정시켜줍니다. 그래서 자기 전 호박씨를 소량 섭취하면 이상하게 몸이 편안해지고 눈이 무거워진다는 체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몬드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몬드는 건강지방과 단백질뿐 아니라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있어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하고 근육을 풀어줍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서는 아몬드를 저녁 간식으로 섭취한 성인 그룹에서 수면 지속 시간이 늘어났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학자가 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견과류의 효과는 단순히 포만감 때문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요. 하지만 진료 경험상 견과류를 꾸준히 즐긴 환자분들의 수면 패턴이 개선되는 경우를 자주 목격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 남성 환자분은 늘 밤마다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피곤이 누적되어 낮에는 늘 졸리다고 호소하셨지요.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자기 전 호박씨 한 줌과 따뜻한 허브티 한 잔이었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은 요즘은 중간에 깨도 금방 다시 잠들고 아침에 덜 무겁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을 쓰지 않고도 작은 변화가 가져온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호박씨에는 아연이 풍부한데 아연은 멜라토닌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호박씨는 트립토판이라는 원료뿐 아니라 멜라토닌을 실제로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셈이지요. 이 점은 아직 학계에서도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부는 아연의 효과는 수면과 무관하다라고 주장하지만 저는 임상 경험을 통해 그 가능성을 충분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과량 섭취하면 오히려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씹는 힘이 약하신 어르신들은 소화 불편이나 치아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까라서 요거트나 우유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씨앗은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숲 전체가 들어있다라고요. 호박씨와 아몬드는 작지만 그 속에는 수면을 지탱하는 힘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오늘 저녁 침대 곁 작은 접시에 호박씨 몇 알과 아몬드 몇 개를 놓아보세요. 그것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오늘 밤 당신의 숙면을 부드럽게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녹색 채소들이 가진 놀라운 진정 효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케일과 시금치가 왜 녹색 진정제라 불리는지, 그리고 엽산과 칼슘이 멜라토닌 대사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케일과 시금치는 흔히 뼈 건강에 좋은 채소, 빈혈 예방 채소로만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이 두 녹색 잎채소가 사실은 녹색 진정제 역할을 하며 우리 뇌와 신경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엽산 폴레이입니다. 케일과 시금치에는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엽산은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세로토닌 생산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숙면을 준비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즉 엽산이 부족하면 세로토닌 합성이 줄어들고 그 결과 잠드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케일과 시금치는 단순히 피를 만드는 채소가 아니라 잠을 만드는 채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금치와 케일 속 칼슘은 뼈를 지키는 역할 외에도 신경을 안정시키고 멜라토닌 합성을 돕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수면 연구소에서는 칼슘 부족 환자에게 보충제를 제공했더니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계에서는 칼슘의 직접 효과가 아니라 전체적인 대사 균형 회복 때문이라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이 수면 호르몬 대사 과정에 칼슘이 관여한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1세 여성 환자분은 늘 밤마다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잠이 안 온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불안한 사건이 있던 것도 아닌데 이유 없이 마음이 들떠 누우면 더 잠이 달아난다고 하셨지요. 제가 권한 건 저녁 식사에 케일 샐러드와 시금치 나물을 곁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몇 주 뒤 그분은 이상하게 요즘은 마음이 가라앉고 누우면 바로 잠이 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이 약처럼 작용한 순간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시금치 속 마그네슘도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마그네슘 섭취량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채소로 보충하면 부드럽게 신체 리듬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수산 옥살레이트가 들어있어 신장 결석이 있는 분은 과량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또 케일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에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균형 있게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녹색 채소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푸른 숲 같다고요. 숲길을 걷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숨이 고르게 쉬어지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케일과 시금치는 그런 숲을 식탁 위에 옮겨놓은 듯한 채소입니다. 오늘 저녁 밥상 위에 푸른 잎 한 줌을 올려보세요. 단순히 영양 보충이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고 뇌를 잠으로 이끄는 자연의 처방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된다는 경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야식과 과도한 섭취가 오히려 불면을 악화시키는 이유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시죠. 좋은 음식이 언제나 좋은 결과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채소와 과일이라도 잘못된 시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오히려 불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야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전 허기를 달래려고 과일이나 채소를 찾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양을 자기 직전에 섭취하면 위장은 소화 활동으로 분주해지고 뇌는 이를 활동 신호로 해석합니다. 결국 몸은 쉬어야 할 시간에 깨어있게 되고 수면이 방해받는 것이죠. 특히 수박, 멜론 같은 수분 많은 과일은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만들어 깊은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량 섭취입니다. 바나나, 체리, 포도 모두 좋은 수면식품이지만 당분이 많습니다. 당뇨 환자분이 이를 과량 섭취할 경우 혈당이 오히려 불안정해져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8세 여성 환자분이 매일 체리를 한 그릇씩 먹는데 오히려 새벽에 자꾸 깨서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혈당이 밤사이 급격히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신체 리듬이 깨졌던 겁니다. 결국 섭취량을 줄이자 수면이 안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카페인 함유 식품입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카페인이 거의 없지만 초콜릿과 함께 먹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를 초콜릿 시럽에 찍어 드신다든 각염과류를 초콜릿과 함께 섭취하는 경우입니다. 카페인은 각성작용이 강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분명 좋은 음식인데 왜 잠이 안 오지? 라는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야식 자체가 반드시 수면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웁니다. 오히려 소량의 간식이 배고픔을 달래 심리적 안정을 주어 숙면을 돕는다는 주장도 있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답은 양과 타이밍에 달려 있다고요. 소량 소화가 쉬운 음식을 잠들기 2시간 전에 드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량 또는 직전 섭취는 분명히 방해가 됩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73세 할아버지의 사례가 있습니다. 늘 밤마다 늦게 라면이나 밥을 드신 뒤 속이 더부룩해 뒤척이셨습니다. 제가 늦은 밤엔 차라리 따뜻한 우유에 호박씨 한 줌만 드셔보세요. 라고 권했더니 한 달 후 요즘은 속이 편하고 잠이 더 잘 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문제는 음식 자체가 아니라 시간과 양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께도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혹시 잠이 안 올 때마다 습관처럼 무언가를 드시지는 않습니까? 불면을 달래려는 그 행동이 오히려 불면을 더 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독이 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잠들기 최소 2시간 전까지 식사를 마무리하고 그 이후엔 물이나 허브티 혹은 아주 소량의 씨앗류 정도로만 마무리하는 습관. 그것이 약보다 강력한 불면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 하루 식단 속에 어떻게 이 채소와 과일들을 배치해야 할까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식단 전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좋은 음식이 이렇게 많다면 도대체 하루 식단에 어떻게 담아야 할까요? 단순히 알고만 있어서는 생활이 바뀌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침, 점심, 저녁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수면의 질을 결정합니다. 아침에는 뇌를 깨우면서도 세로토닌의 재료를 공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키위를 아침 식탁에 올려보세요.
요거트나 오트밀 위에 올린 키위 몇 조각은 위에도 부담이 적고 비타민C와 세로토닌을 동시에 보충해줍니다. 여기에 블루베리나 체리를 곁들이면 뇌가 하루 종일 안정된 리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아침 과일만 바꿨는데 하루 종일 기분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점심은 에너지와 포만감을 주되 소화 부담이 적어야 합니다. 이때는 케일이나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가 제격입니다. 샐러드나 나물로 곁들이면 엽산과 칼슘이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오후에 찾아오는 피로를 완화합니다. 여기에 현미밥을 곁들이면 트립토판이 뇌로 원활하게 전달되어 저녁 무렵까지 신체 리듬이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저녁은 무엇보다 수면 준비에 맞춰야 합니다. 바나나 반 개와 따뜻한 우유 한 잔 혹은 데운 토마토 주스 한 컵이 훌륭한 선택입니다. 몸을 이완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자연스럽게 돕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 전 간식이 필요하다면 호박씨나 아몬드 같은 씨앗류를 소량 곁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단과식하지 않고 2시간 전에는 마무리해야 한다는 원칙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같은 음식을 언제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체리를 아침에 먹으면 항산화 효과와 기분 안정에 도움을 주지만 저녁에 먹으면 멜라토닌 보충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런 시간 영양학 접근이 노인의 수면 건강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강조하는 원칙은 단순합니다. 식탁 위 작은 변화가 약을 대신할 수 있다. 실제로 70대 부부 환자분이 이 식단 전략을 실천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침에 키위와 블루베리, 점심에 시금치와 현미밥, 저녁에 토마토와 바나나를 더하셨지요. 2달 뒤 두 분 모두 밤에 푹 자고 아침이 가벼워졌다며 놀라운 변화를 체감하셨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식품의 효과는 제한적이고 심리적 요인이나 생활습관의 총합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지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영양 공급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하나의 리듬으로 묶어주는 신호라고요. 여러분께 권합니다. 오늘부터 아침, 점심, 저녁 식탁에 단 한 가지씩이라도 수면을 돕는 채소와 과일을 더해보세요. 작지만 꾸준한 변화가 며칠 몇 주 후에는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약 없이도 깊은 잠에 드는 삶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지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몸과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는 그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깊은 밤창문 너머 달빛이 방 안에 스며들고 바람은 조용히 커튼을 흔들며 당신의 호흡을 따라갑니다. 오늘은 더 이상 뒤척이지 않아도 됩니다. 약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이 선물한 채소와 과일들이 이미 당신의 몸을 준비시켜 주었으니까요. 지금까지 함께한 10가지 음식들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되살려주는 열쇠였습니다. 토마토의 붉은 비체리의 달콤한 한 아록수수와 현미의 고소한 곡물 향반 하나의 따뜻한 부드러운 키위에 새콤한 활력포도와 블루베리의 짙은 단맛 호박씨와 아몬드의 고소한 바삭함, 그리고 케일과 시금치의 푸른 신선함까지 모두가 모여 당신의 밤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줍니다. 물론 완벽한 수면은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음식만으로 불면증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있고, 반대로 가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은 바로 식습관이라는 의견도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거니 작은 변화들이 부작용 없이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흐름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약 대신 음식으로, 억지 대신 자연의 리듬으로 몸을 조율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수없이 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약에 지쳐있던 분이 체리 몇 알과 바나나 한 조각으로 다시 웃음을 찾으셨고, 매일 밤 TV 앞에서 깨어있던 분이 현미밥과 따뜻한 토마토 주스로 아침을 새롭게 맞이하셨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분들에게는 삶 전체가 달라진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 식탁에 키위 하나를 올려놓거나 저녁에 호박씨 몇 알을 곁들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것이 당신의 수면 리듬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오늘 밤 몸이 서서히 풀리고 머리는 조용히 비워지며 따뜻한 파도처럼 깊은 잠이 찾아오는 순간을,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그 상쾌한 공기와 가벼운 몸, 그것이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작은 선택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식탁에 놓은 채소와
과일 하나가 내일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